지금은 뭐 브랜드의 감성이나 뭐 장인 정신, 뭐 고집까지도 다 이제 마케팅 요소로 활용이 되는 건 좀 시대다 보니까 이게 현실이라고 네, 현실이죠. 그러니까 뭐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이 브랜드의 첫 시작과 이 브랜드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어떤 그런 아이덴티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신뢰를 가지고 이 제품을 구매한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소비자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 요즘엔 그거를 포장을 잘한다라고 표현해야 돼요. 오, 수염 야무지게 길었는데? 와, 난 수염 너무 부러워요. 근데 오늘 봐서 내일 아침에 자를 수도 있어. 왜? 어? 장모님 올라오세요? 뭔 소리야? 차브로님 입장하십니다. 뭐 세팅 다 해놓으니까. 요즘 약간 연예인병 걸린 거 아니죠? 준비했어요? 시작해요? 세팅이 딱 돼 있어야지 이거를. 예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브랜드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메이드 인 USA는 보기가 많이 힘들어졌다고. 그쵸. 그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뭐 인건비 그걸 유지하기 위한 것들을 돌리다 보면은 결국 비용이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OEM이라는 거는 사실 몇십 년 예전부터 사실 있어 왔거든요. 예전에 우리 같은 경우 사실은 OEM을 했었었고 메이드 인 코리아 나이키 제품들도 실질적으로 저는 어릴 때 착용을 했었으니까. 지금의 어떤 OEM하고 예전의 OEM하고는 조금 난 다르게 구분돼야 되지 않나라고 사실 생각이 좀 들어요. 분명 예전에는 내가 어떤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그냥 단순히 내가 가격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예전에는 브랜드들끼리 어떤 경쟁이라는 게 조금 더 좋은 퀄리티라든지 좀 더 괜찮은 디자인, 어떤 기능적인 것들로 경쟁을 했다고 하면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브랜드들이 다 가격 경쟁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이제 원가 절감을 위한 OEM이다.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구입했던 제품에서 퀄리티에서 의심을 사실 안 했었는데 2000년대에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런 퀄리티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좀 불만족스럽게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저도 공감해요. 그러니까 같은 브랜드의 같은 제품이었는데 질이 달라져 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 확 느껴지잖아요. 이거 좀 다른데? 뭐가 다른 거지? 뭐 보면은 결국 이제 보다 보면은 메이드 인 거기에 바뀌어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좀 있으니까. 그 내부 촬영은 좀 힘들 것 같고 그냥 외부 정도랑 왔다는 것만 좀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저도 좀 찍고 화이트 셔츠. 자세한 거는 지금 날씨 너무 추우니까 자세한 건 잘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갑시다. 저런 건 진짜 돈 많이 받겠다. 오늘은 이제 그 김먼 빈티지의 화이트 컬러 옥스퍼드 셔츠를 이제 구매를 했고, 김먼 빈티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40년 정도가 된 미국 브랜드잖아요. 그런 브랜드로서 아직까지도 메이드 인 USA를 고집하고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어느 정도 이 브랜드에선 신뢰가 갔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제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 김먼 빈티지의 이 셔츠를 구매했던 첫 번째 이유였던 것 같아요. 생산을 대량으로 안 만드나 그러면 얘네들은? 대량 생산이다 아니다라는 건 사실 난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뭐 미국 브랜드 같은 뭐 미국 어떤 슈즈의 자존심 뭐 알덴이라는 브랜드 사실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 자국에서 본인들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위해서 고집하는 브랜드들이 있거든.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겠지만 소비자로서 내가 예전부터 구매해왔던 어떤 브랜드에 있어가지고 조금 배신당하는 기분 같은 거 한번 들 때가 있잖아요. 지금 국내에서 이거를 입어보고 구매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저희 오늘 랜덤워크에 다녀왔는데 이제 랜덤워크에도 아마 이 사이즈가 많이 있는 건 아닐 테니까 아마 금방 빠지지 않을까 보면 되면은 일단 한번 입어보고 한번 더 해볼까 얘기를. 왜냐면 내가 입어봐야 될 것 같아. 내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진짜로. 입어봐요 그냥 뭐. 입어? 네, 벗고 입고 찍자고 그냥. 그냥? 네. 왜 그냥 찍고? 속에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갈아입어요 그럼 여기 뒤에 들어가서. 여유있게 나오네 그래도.
핏이나 이런 게 훨씬 더 근데 지금 이제 입었잖아요. 김먼 빈티지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원단에 있거든요. 아 근데 진짜 괜찮아. 사실 이게 남자들이 요즘에 이제 셔츠를 입을 때 사실 이거는 하나쯤 다 집에 있잖아요. 옥스퍼드는 셔츠들이 뭐 엔가는 좀 특이하게 실루엣이 있으니까 엔가 좀 유명하고 그리고 뭐 나나미카도 그 고유의 실루엣으로 유명하고 그리고 뭐 가장 많이 입으시는 게 아마 뭐 폴로 그 세 개랑은 다 다른 느낌으로 약간 좀 이제 기본이다 싶은데 되게 이쁘고 중요한 거는 좀 멋을 안는 느낌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뭐 예전 어릴 때는 폴로라는 브랜드의 셔츠를 많이 선호했었고 그때 왜냐하면 접근성이 편하니까 그 이후로는 뭐 브룩스 브로더스의 USA 라인을 굉장히 많이 선호했었거든요. 그쵸. 요즘 나오는 어떤 셔츠 아이템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디테일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간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쵸. 오히려 그런 것 전체 다 배제되고 그냥 그 셔츠에 굉장히 어떤 기본적인 것들만 딱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예쁜 것 같아요. 폴로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느낌이? 폴로랑 비교했을 때 90년대 입었던 그때는 뭐 두산에서 생산할 때니까 90년대에 입었던 폴로 셔츠하고 현재 제가 입었던 폴로 셔츠하고는 저 개인적인 퀄리티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느껴져요. 퀄리티에서만큼은 김먼 빈티지가 한 수 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폴로 얼마지 지금? 한 폴로도 16만 원 하나? 뭐 그 정도 가격대 하는 것 같거든. 화이트 옥스퍼드가 백화점에서 구매하거나 그냥 정식으로 구매하면은 뭐 한 16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15만 원? 폴로도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뭐 일반 폴로 말고도 뭐 더블 라벨도 있을 거고 퍼플 라벨, 뭐 블랙 라벨 같이 그쵸. 상위급 라인이 있거든요. 퍼플 라벨 같은 경우 이태리에서도 제작을 하니까 뭐 그런 것들이랑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한 19만 원대에 비슷한 가격대의 기본 셔츠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같은 미국 브랜드지만 폴로보다는 한 수 위다. 이 셔츠 같은 경우는 어깨 라인도 어느 정도 딱 맞으면서 전체적인 품이 조금 여유 있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어깨가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어깨 라인이. 그러니까 뭐냐면 가끔 셔츠 입었을 때 각지시거나 이게 조금 위로 올라가면은 작아 보이거든, 뭔가. 사실 본인은 몰라. 본인은 안 작거든. 근데 보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미세하게 조금 올라가면은 그 약간 좀 작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게 딱 애매하게 딱 이제 좀 편해 보이는 것 같아요. 안 작아 보여. 등도 그렇고, 가슴 품도 그렇고. 제일 뭐 대표님 보는 게 버튼 다운 백카라 버튼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도 버튼이 하나 더 있죠. 가장 어떤 기본적인 디테일. 여기 뒤에 보시면은 요 골이 하나 있죠. 네. 라커루프라고 그래가지고 네. 옥스퍼드 셔츠를 잘 만든다는 브랜드에서는 많이 볼 수 있는 디테일. 이 활동성을 위해서 이렇게 주름 잡혀 있는 박스형 플리츠. 사실 굉장히 디테일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거 하나하나 사실 다 좀 디테일이거든. 근데 그래도 크게 이렇게 하나 있는 체스트 포켓. 아무리 이런 디테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돋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건 사실 원단이거든. 이건 한 가지 더 장점. 저는 셔츠 입을 때 안에다가 보통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너라든지 이런 걸 받쳐서 입으시는 경우 많으신데 저는 그냥 하나만 있거든. 근데 이제 특히 봄, 여름 되면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가 약간 이게 좀 비치는 거 있어가지고 예민할 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딱 적당해. 딱 좋아. 그만큼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두께감 이런 게 적당해. 아, 그렇네. 이거 안 비치네. 나중에 하나 사야겠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여타 생산 방식인 것 같아요. 김먼 빈티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하게 시작은 1978년도에 했는데 김먼 브로스라고 하는 브랜드가 1978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고 그 전에 1930년대부터 김먼 브로스의 아버지가 운영을 하셨대요. 이게 많이 성장한 배경은 보면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들한테 밀리터리용 셔츠를 만들기 제작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다가 78년도에 이제 두 형제한테 이 가업을 물려주면서 김먼 브로스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이 옥스퍼드 셔츠 같은 경우는 오늘날에도 그 78년도에 만들었던 그 당시에 원단도 그렇고 봉제법도 그렇고 거의 흡사하게 계속해서 제작을 한대요. 이제 올라갔어요. 잘 나오지 않았어요? 보이나? 저희 지금 샘플 작업하고 있는 걸로 티저 만들어서 올려본 건데 컬러가 그냥 다른 거 했을 때는 이 느낌 안 날 거 아니에요. 또 호불호는 뭐 디자인사 호불호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금 새로운 거를 만들어 보자고 해가지고 만들어 본 거니까 이게 가죽 같은 타입으로 다른 컬러기 때문에 그런가? 질감은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기본 컬러는 화이트하고 블랙 나오거든. 그래서 화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레드랑 같이 이제 콤비로 들어가는 거고 블랙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내추럴 컬러. 그
홍보 아저씨 말하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해? 사실 모든 브랜드들이 형태는 그대로 유지를 하거든. 본인들 그쵸. 어떤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있다 보니까. 그쵸. 근데 이 원단이라든지 가공하는 봉제 방법 이런 것들을 원가 절감을 위해서 굉장히 사실은 좀 변형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조금씩 바꾸는 거죠. 특히 원단에 있어가지고. 그쵸. 최근 들어서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 예전에는 우리가 럭셔리 명품 브랜드로 하면은 엄마가 구입했다가 딸한테 물려주고 그 딸이 또 딸한테 물려준다고 그쵸. 했었는데 요즘 사실 그런 게 없어졌어. 오히려 반대죠. 누구보다 트렌디하고 누구보다 이제 빨리 신상품을 구매하는 게 더 핫하고. 그걸 떠나서도 사실 퀄리티에서도 그만큼의 어떤 가격을 주고 구입하는 게 맞아요.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사실 조금 의심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맞아요. 소위 얘기하는 명품 브랜드들, 큰 브랜드들이 벌써 중국에서 생산을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모스콧이라는 브랜드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스콧이라는 거는 100년 역사를 가진 뉴욕의 어떤 빈티지 아이웨어인데 지금 제작을 중국에서 하니까 맞아요. 본인들의 어떤 그 뉴욕의 빈티지 아이웨어로서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런 라인도 갖춰져 있으면서 중국 생산을 하면은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는 느낌인데 브랜드의 어떤 아이덴티티만 활용해가지고 생산 자체를 다 중국에서 해버리니까 그렇죠. 구매하는 입장에서 사실 좀 굉장히 좀 아쉽거든. 근데 지금 현재 많은 브랜드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브랜드들도 그러니까 양극화가 되어가는 것 같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럭셔리 명품 브랜드들은 야 저렇게까지 가격을 올린다고 싶을 정도로 가격을 올려. 또 어떤 브랜드들은 가격 경쟁에 치우쳐가지고 퀄리티는 신경 쓰지 않고 가격만 계속 낮춰.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실 분위기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소비자로서 아쉬움 얘기했는데 그렇죠.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생산하는 사람으로서의 또 얘기를 하면은 소위 얘기하는 도메스틱 브랜드 뭐 국내 백화점 브랜드라고 하는 브랜드들 있죠. 아울렛을 운영하는 브랜드들. 그런 브랜드들이 중국이라든지 이런 곳에 저가의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들어오거든. 그렇죠. 그리고 아울렛이라든지 백화점이나 이런 곳에 굉장히 많이 풀어요. 기획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애초에 이제 그게 다 이제 마케터들이 들어가서 처음부터 정확히 플랜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판매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잘 팔리죠.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그냥 극소수였으면은 지금 비일비재하거든. 그게 이제 그러니까 당연해. 국내의 브랜드들이 저렇게 운영이 되게 되면은 결국은 많은 브랜드들도 피해를 입을 텐데 왜 선구자적으로 했던 국내의 그래도 큰 브랜드들이 왜 그런 방식을 채택할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죠.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기업을 운영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이제 매출이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이 훨씬 더 매출이 많이 올라오고 성장세도 훨씬 가파르고. 선택의 몫은 사실 소비자들이 하는 거거든. 그쵸, 내가 결과는. 그냥 저렴한 거를 구매하겠다. 아니면 조금 고가의 돈을 주고도 좀 더 퀄리티가 좋은 거 구매하겠다는 사실 소비자의 몫인데 소비자의 어떤 선택이 있어가지고는 사실 다 무시당하고 그냥 지금 현재 분위기가 그렇다고 하니까 포장을 잘한 것들만 너무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닌가. 그런 게 사실 좀 아쉽다라는 생각 들어요. 근데 그냥 그 생각했다니까 오늘 보면서 이 셔츠가 오늘 20만 원이라 했잖아요. 사실 20만 원에 셔츠를 산다는 게 내가 못 살 금액은 아니지만 절대 저렴한 금액이 아니거든요. 아, 맞아요. 몇 년 전만 생각해도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사실 셔츠를 살 때 20만 원이면 되게 약간 그 신뢰가 있었어요. 아 그래도 이건 당연히 좀 굉장히 좋은 퀄리티로 여러 가지를 담아서 만들었겠지라는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가지고 구매를 했었고 실제로 그게 있었고. 근데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이거보다 훨씬 더 원가가 낮은 제품들도 몇 배를 훨씬 더 비싸게 파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셔츠 뭐 30만 원, 50만 원짜리가 워낙 질비하니까 사실 이걸 사면서도 신뢰를 바라기에는 좀 힘든 상황인 거죠. 사실상 많은 브랜드들이 본인들의 어떤 헤리티지한 역사만 많이 내세우거든. 오래되었던 브랜드들이. 근데 오늘의 김먼 빈티지 같은 경우는 퀄리티 하나만으로 끝났다. 아이템 하나만으로. 이게 뭐 아들일까지 와서 이게 뭐 100년이다, 40년이다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없다. 이 브랜드에 있어서는. 그냥 퀄리티 하나로 끝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해줘요. 역시 마라샤고는 라볶방이다. 여러분 한번 오셔봐라. 왜 그래? 해보세요. 중국 사람을 해야지 신뢰가 가지. 중국 사람이 아니라니까 한국 한국 사람이라니까. 사람이 한다 신뢰가 가나? 우리 엄마가 한국 사람인데 왜 자꾸 나보고 중국 사람이라 그래요? 라공방? 나공방. 라공방. 마라샹궈는 역시 라공방. 중국 분께서는 인정하는 라공방. 잘 먹었어요? 네. 확실히 현지분을 모시고 오니까 맛이 다르네. 확실한 거. 어디 가나 그렇잖아. 현지 분하고 같이 오면